오늘 안 더우신가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학과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저는 저희 학원에서 화학하고 생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학년은 이제 고2, 고3을 주로 담당을 하고, 또 이제 중3이나 이제 고1 중에서는 이제 2학년 고2 선행하는 학생 반만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고3 이제 설명인데, 제가 이제 주로 어머님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질문 많이 받았던 내용 위주로 짧게 설명드리고요. 저희 설명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깁니다. 근데 3부가 나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3부 입시 설명의 여기 대학 입시 쪽이거든요. 그때 어머님 집중 있게 들으시라고 저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이제 따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성공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은 이유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 어차피 뭐 하위권 아이들은 다 어려워요. 국영수탐 다 어렵고, 이제 중3부터 시작해서는 아이들이 국어, 웬만큼 점수 나오고, 수학도 웬만큼 점수 나오고, 영어도 요즘 아이들 이제 잘해요. 그래서 과학을 이제 늦게 시작해가지고, 상위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종로학원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거기에서 봤을 때 상위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다음에 내가 재수를 해서 수능을 볼 때도 과탐은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요게 미지수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과탐. 그래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탐구 과목에서 아이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오후 가장 끝 시간대에 이제 탐구를 보게 되는데 집중력이 어머니 정말 바닥을 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논리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거의 최하가 됐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과탐은 한 과목당 20문제 30분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30초인데 이거를 정말 쉼 없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가능한데 탐구는 이게 안 돼요. 그냥 30분 동안 머리를 풀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3 아이들은 매주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모의고사를 2번 치르고 나면 아이들이 그냥 다 파김치가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2번 치러봐야 60분이잖아요. 수학은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100분 모의고사 보는 것보다 60분 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를 진짜 풀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오후 막 3시 이러니까는 아이들이 뭐 바닥을 치는 거죠, 논리력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외로 상위권 아이들조차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첫 번째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과목 선택.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요. 그게 요즘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도 심해졌지만은 요즘에 들어서 이제 더 심해졌는데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돼 있는 과목 내지는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다라면은 요즘은 자기의 취향하고 이런 거하고 별개예요. 그냥 쉽게 공부하는 거. 어떤 게 제일 쉬울까?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생명과학은 그냥 아이들이 기본으로 깔고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외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깔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워낙에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구과학은 그냥 공짜로 주는 과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인식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가장 선택 비중이 높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과학 외우면 망합니다. 외우면 망하고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3-4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총 20문제 중에서 그래서 4분의 1이면 그렇게 적은 문제는 아닌데 한 3문제, 많아야 3문제, 나머지는요 다 논리,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형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 암기하면은 내용은 빠삭한데 문제는 못 푸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막 다 헷갈리고 그리고 자료를 해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지구과학은 어느 정도 아이들 말이 맞아요. 공부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아이들 말로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성취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탕이 지금 물리가 요번 수능에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생명, 화학, 물리 요 세 과목은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다는 시간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물리는 아니었는데 요번에 수능에서 이제 물리가 시간 압박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말도 못해요. 시간 내에 다 풀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구과학은 아이들이 풀어보면은 한 10분이면 다 풀어요. 공부 안 한 아이도 20분이 안 걸려요. 다 풉니다. 그리고 풀고 시험장을 나왔을 때 다들 들은 생각은 다 맞았거나 뭐 많이 틀려봐야 하나 틀렸다. 요 정도. 근데 채점하면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고3 아이들이 졸업하는 요번에 수능 본 아이들이 지구과학은 의문사라고 해요. 자기가 틀려놓고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풀어서 자기가 좀 아리까리하다 하면 다 풀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할 텐데 지구과학은 푸는 순간 이게 답이다라고 확정하고 풀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다시 풀어도 그 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함정이 그러한 함정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런 어떤 자료 해석이나 그리고 그 자료와 자료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면은 지구과학은 정말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킬러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문제입니다. 일단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두 문제인데 요 두 문제만 버리면 너무 편해요. 근데 이 두 문제가 나머지 18문제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선뜻 못해요. 웬만큼 자신감 있지 않으면은 이 두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착시효과죠. 두 문제 버리면 돼요. 그리고 18문제 다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 두 문제의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어렵고요. 제가 화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교육과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과학 같은 지구과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대학 올라가서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대나 의대나 이쪽 뭐 생명 관련해서 뭐 일반 생물학을 배운다거나 전공 생물학을 배울 때 고등학교 때 생원 생투 배웠던 아이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때 그 배경 지식으로 아이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수 있어요. 반면에 화학, 저 정말 화학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교수님을 너무 잘 만나서 화학에 정말 재미를 붙이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고등학생이라 그러면 화학 버릴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어요. 특히 1단원이 킬러 단원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걸 내가 왜 가르치고 있는지 아이들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데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킬러 두 문제가 진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커서 선택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같은 경우는 선택 비중이 제일 낮은데 진입장벽만 높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물리가 재밌으면 선택해도 괜찮아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리는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하고 특히 과거 쪽 아이들, 영재고 쪽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쪽 준비했던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요번 수능 전까지, 작년 수능까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왜? 워낙 쉬웠어요, 물리가. 쉬웠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물리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들께서 좀 각성을 하셨는지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고 시간 압박감을 좀 주셨어요. 그래도 컷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물리 같은 경우 너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자녀분들이 엄마 나 수능 물리 할래? 라고 하는 순간 어머니들께서는 벌벌벌벌 이제 겁을 먹으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그 어렵다는 물리를 근데 진입 장벽만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만 높아요. 그리고 나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간다면은 해볼만한 게 물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그래서 최고의 선택 과목은 그냥 본인이 스트레스 없이 갈 수 있게. 그게 제일 최고의 선택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대한민국 수능의 마지막 63분, 이제 30분씩 두 번 보고 중간에 이제 3분 타임이 있는데 세 가지가 이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끝날 때까지, 종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30분 동안 두 과목을 60분이죠. 풀로 머리를 돌려야겠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수학을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바탕 두 과목 연속으로 모의고사를 본다? 아이들이 그냥 다 지쳐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체력까지 좀 안배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화학하고 생명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실수 없이 기본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야지 나중에 킬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실수 없이 빠르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와 중킬러 먼저 퍼펙트하게 만들고 킬러는 그 다음에 준비하면 돼요. 제가 이제 고3 어머님들 보통 이제 6평까지 끝나고 이제 학원 알아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아이랑 같이 오시는데, 점수가 보통 20점대 아이들이 많아요. 5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아닙니다. 50점 만점인 20점대 아이들이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막 찾아오는데, 너 20점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생명화학이면은 유전 때문에 자기가 20점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단원 그 양적 관계 문제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 계신 데서 바로 말씀드려요. 어머님 만약에 생명이었으면 유전 빼고 가죠. 화학이었으면은 1단원 양적 관계 빼고 갑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2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다 던져버리고 나머지 기본 문제 17, 18문제를 맞춘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특히 남학생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포기한다는 게. 근데 딱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포기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어중간하게 20점대, 20점 후반, 잘 나오면 30점 초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를 우리가 뭐 이렇게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본과 중킬러 먼저 하고, 킬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 안 되면은 자기가 8월까지 준비했는데 킬러 문제를 못 풀겠다. 그럼 버리면 됩니다. 두 문제는. 자, 요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크게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언니.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세요. 그래서 이번 고3 수능 본 아이들도 저희 무리 선생님 평일에는 수업이 없으시거든요. 주말에만 수업을 하시는데 평일에 나오셔가지고 그 한 명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다 지도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감동을 선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시험 볼 수 있게 그런 애정이 좀 남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일 거예요. 언니. 겨울방학 때부터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고3이면 예비 고3이면 이제 공부하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3 때 내가 이제 그 10월 이후죠. 9평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지키는 싸움이에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아는 거를 내가 모르던 거를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9평 이후부터는 내가 아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네가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야 되는 순간이 와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풀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다 맞출 수 있는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키는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고3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테마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 제자가 직접 이제 만든 거예요. 이 녀석은 수능 성적표가요, 언니 자유이용권이에요. 수능 자유이용권. 어느 대학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연대에 납치당해가지고 이제 연대를 들어갔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제가 시키는 거를 그대로 100% 소화했던 학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계속 풀려요. 보통
이 학생한테는 한 10회독을 시켰는데 6회독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하산을 시킨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을 시킬 때 이렇게 시켜요. 한 문제 풀 때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야 너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아? 내가 이게 6번째 시험지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를 보석같이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그랬냐? 그랬는데 정말 시키는 대로 100% 완벽하게 수행했던 학생인데 시험지를 6번 반복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외워진 거예요. 이때 이 아이들이 풀었던 게 5년치예요. 5년치를 6번 반복을 한 거예요. 수능 성적표는 네, 자유이용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배들의 노하우, 요거 말고도 이제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되게 옛날 거여서 또 새롭게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3이 되면은 네, 노트를 다 만들어서 제가 줘요. 기출문제 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채우는 거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모의고사 시스템인데요. 크게 이제 A, B, C 요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요 A 스텝과 B 스텝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A 스텝 학생들은 일단 기본 문제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가 보통 시험지에 따라서 요 시험지 이제 제가 만드는 이제 그 자체 모의고사고요. 기본 문제가 보통 회차당 11문제에서 13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단계 17분 안에 다 맞추는 거.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은 만점이에요. 커트라인은 만점. 그래서 17분 안에 다 풀어서 다 맞춰. 그러면은 2단계 15분, 3단계 12분. 그래서 요 12분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2분 안에 요 기본 문제를 다 풀어서 퍼펙트하게 다 맞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B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B스텝부터 출발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B스텝은 네, 기본 문제에다가 준킬러가 들어갑니다. 준킬러가 두세 문제 들어가면은 회차당 15문제에서 18문제 이렇게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25분, 그 다음에는 20분, 그 다음에 18분 안에 풀어서 다 맞추면은 그 다음에 이제 C스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C스텝부터는 네, 풀입니다. 풀코스입니다. 20문제 30분. 근데 처음부터 C스텝 들어가는 학생은 없을 거고요. A나 B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건 겨울방학 때부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목표하는 거는 모든 학생,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은 네, B스텝 퍼펙트하게 맞추기예요. B스텝까지 갑니다. 요게 저희 2월 말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3월 초에 3월 모의고사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맞췄을 때 아이들이 30점 후반에서 40점 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킬러, 준킬러 합쳐가지고 18문제다. 그럼 40점, 44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이번 2월 말까지.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예, 정말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요게 올해 수능 예상 하시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어머니들 오시기 전에 바로 확인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따끈따끈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등 컷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했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쉬웠던 예, 그런 건데 이제 그 화학하고 생명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화학이 작년 컷보다 이제 좀 내려갔죠.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43점이고 생명과학도 43점인데 작년이랑 비슷비슷해요. 생명과학은 좀 안정적으로 컷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나 뭐 화학이나 물리처럼 연도에 따라서 뭐 오르락내리락 이러질 않아요. 워낙에 이제 아이들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컷이 비슷한데 이 43점에다가 이제 어머니를 주목을 좀 해주시면은 50점 만점에서 7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문제예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두 개. 그럼 7점이거든요. 그래서 세 문제 빠진 건데 이 세 문제가 다 킬러는 아니었어요. 킬러 두 문제, 준킬러 하나예요. 이 세 문제가. 그러면은 제가 아까 썼던 그 겨울방학 동안 트레이닝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은 저희 아이들 다 아이들 1등급 나옵니다. 만약에 그걸 마스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때는 올해 수능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많이 어려워가지고 컷이 좀 낮아졌는데 컷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2등급 밖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2등급이면요, 어머니, 우리가 그 수시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저가 있으면은 2등급 맞췄을 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올 2를 맞췄을 때, 어머니.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작전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해까지 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컷을 보시면요, 어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요, 어머니. 30분 내내 문제 푼 아이들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15분 내지는 20분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컷을 보시면은 43점 똑같이 세 문제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 거예요. 지구과학은. 그래서 지구과학은 자료 해석을 잘하는 아이들한테 무지하게 유리해요. 그리고 그 어떤 자료와 자료 사이에 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유리한 학문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지구과학이 쉽대, 지구과학이 꿀이야 라고 그냥 생각 없이 달려든 아이들은 그냥 밑에 깔아주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성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년 커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2월 말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수업 시간에는 개념 잡기 그리고 나만의 기출문제 프리즈 만들기, 요게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노트예요. 기출문제 프리즈. 기출문제와 그 풀이를 만들 수 있는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평 대비하고, 그 다음에, 네. 이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 기본 문제는 됐으니까 기본 문제 이외에 준킬러를 잡고, 준킬러까지 되어 있는 학생은 킬러를 잡는 기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네, 지키는 싸움. 그때부터는 시간 관리하면서 실수 없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는 부분은 제일 잘해야지 수능에서 점수가 나와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이 과목을 좀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파트를. 무조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능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1년 커리는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투화투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지만은, 네, 아마 수능에서 요 생투화투로 선택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라면은, 제가 뭐 반을 개설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서울대에서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만 하면 되거든요. 그 내신은요, 어머니 투과목 내신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조금 편의를 봐줘요. 아이들 편의를. 그래서 이 투과목이 바탕 투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A만 나오면 되는데 보통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 학교는 40% 가까이도 나오는데 30% 정도가 이제 A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찍히지 않고 말 그대로 좀 선생님 얘기 뭐가 중요해? 이건 나올 거야? 이건 어디서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잘 들었던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자료집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던 아이들은 시험 전날, 하루 전날, 시험 전, 하루 전, 네, 요때 바짝 공부해가지고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선택 안 할 건데, 투 과목을 내신 때문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이제 수능인데, 수능을 아마 선택하는 학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 저희 강좌 시간표인데, 물리학 정규 강좌 1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특강이 들어가는데, 요 전 타임에 이렇게 들어가요. 2시간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오기 전에 2시간 먼저 와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르고 그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네, 정규 강좌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모의고사 특강 요일을 수요일 하나로 잡았어요. 하나로 잡았고, 이제 아이들 그 실력이나 그 다음에 인원수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나누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은 4시부터 6시인데 정규 수업이 요 뒤에 이제 7시 40분부터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텀을 둔 이유는 아이들 밥 먹고 와 이게 아니라, 네, 요 뒤에 정규 수업에 오는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저는 고3들은 웬만하면 평일로 유도를 해요. 상위권 아이들은 주말에 있어도 돼요. 그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위권 아이들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평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평일에 아이들이 7시 40분 수업 시작인데, 이렇게 일요일 7시 40분 이렇게 시작, 아니 목요일 평일 7시 40분 이렇게 시작인데 제가 한 1시간 정도 일찍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 받고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정규 강좌 수요일 토요일이고 모의고사 특강은 목요일로 그리고 지구과학 정규 강좌는 금요일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올해 고3 아이들, 올해 수능 치는 아이들이죠. 되게 유명했던 인터넷 강좌가 있어요. 생명과학이 아마 최초로 이제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 선생님 최초로 스타트를 하셨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고 아이들한테 완전히 뭐 유행처럼 번지듯이 이렇게 번졌던 강좌가 뭐였냐면요. 네, 찍기 특강이 있었습니다. 찍기 특강. 그 선생님이 그 찍기 특강이 처음에는 이제 장난식으로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강좌랑 이렇게 끼어 팔기로 이제 하셨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게 평가원, 지금까지 나와 있던 평가원 문제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풀고 찍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유전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공부할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는 유전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고 옆에 공부 안 하는 애는 찍기 특강 듣고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이거 수능 때도 과연 이럴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능 때는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풀어. 그러니까 자기는 찍기 특강을 안 믿었어. 그냥 재미삼아, 선생님 재미죠. 누가 그거를 믿어요. 라고 했던 아이들조차도 실제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 찍기 특강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하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풀었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하지 마. 막 제가 정말 막 당부를 했거든요. 근데도 네, 그 아이들 그 요행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큰 시험 앞두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고3 아이들한테 아예 시작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찍기 특강 이런 건 없다. 차라리 찍기를 할 거면은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문제 18문제예요. 기본 문제 18문제를 퍼펙트하게 맞춘다라고 하면은 두 문제는 OMR 카드를 보고 제일 없는 번호로 찍어라. 그게 확률이 더 높다. 차라리. 그러면은 남들 20문제 풀 때 너는 18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압박감이 좀 덜 할 거고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될 거고 물론 이건 중위권 아이들이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기억이 먼저 나오면은 뭐 논리가 없어요. 그 특강이. 뭐 분수가 나오면은 이게 답이고 뭐 이런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무논리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풀었는데도 자기 답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번 제가 어머니들한테 혹시라도 아이가 엄마 나 찍기 특강 이거 결제해줘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아이를 좀 상담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한 번쯤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